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 정권이 20여 년 전 유엔 기구에서 빌린 자금 수천만 달러를 아직도 갚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난한 농민과 여성을 돕기 위한 대출 사업이었는데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북한 당국의 행태가 다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산하 국제농업개발기금 이페드는 지난 1996년부터 2008년 6월까지 북한의 가난한 농민과 저소득층 여성을 돕기 위한 소액 대출 사업을 벌였습니다. 당시 국제농업개발기금이 북한에 제공한 대출금은 5,050만 달러였습니다. 북한의 조선중앙은행이 기금을 받아 군 단위의 지방은행을 통해 협동농장과 북한 주민에게 대출을 해주면 주민들은 이 자금으로 가축과 영농기구를 마련해 농업 생산을 향상시킨 뒤 빌린 돈을 은행에 갚는 방식으로 기금이 운영된 겁니다. 농업개발기금은 21일 공개한 2019년 연례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북한이 갚지 않은 자금이 4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이 20년 넘게 이 기구에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북한의 나쁜 관행이 또다시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It's a long pattern of North Korea not honoring foreign debt obligations. The biggest ones go back to the 1970s when they borrowed from a number of countries for various types of industrial investment and never paid any of them back. 앞서 북한인 스웨덴에서 1974년 발생한 부채 3억 2천여만 달러를 비롯해 오스트리아와 영국, 체코, 핀란드 등에도 빚을 지고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뱁슨 전 고문은 이후 북한이 세계은행 월드뱅크나 국제통화기금 IMF 등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도 이 같은 채무 불이행 기록은 상황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금을 빌려줄 때는 갚을 능력이 되는지 처음부터 검증 작업이 필요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At least in U.S. law and in other countries' laws, certainly with the UN, you're not supposed to lend money to an organization that really can't pay back. It's a very bad practice because if they can't pay back, then they are forced into some kind of bankruptcy. 국제농업개발기금의 대북 소액대출 사업은 지난 2008년 이후 무기한 중단됐습니다. 국제농업개발기금 총재는 지난해 열린 국제농업협력 포럼에서 북한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투자금 회수 어려움 등으로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안소영입니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가 탈북민 단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대북 인권단체들에 대해 사무검사를 시행하는 상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단체에 대해 균형적인 접근법을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영교 기자입니다. 토마스 오웨와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21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대북 전단 문제와 관련해 최근 한국 정부가 벌이는 조치들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체제를 규탄하는 내용의 전단과 쌀 등을 살포해온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두 개 탈북민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와 대북 인권단체들에 대한 사무검사에 대해 더 상세한 정보를 받아야 한다면서도 북한이 탈북민들을 비난하고 위협한 뒤 한국 정부가 대북 인권단체에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The South Korean government, because of that, instead of putting the defectors under pressure and stress with this kind of moves and actions, should be on the contrary offering them, security and safety, not the momentum to carry out these actions from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gainst defectors organizations and organizations working on the humanist agenda in the north. 퀸타나 보고관은 그러면서 유엔이 한국 정부에 정보를 요구할 것이고 이후 필요하다면 유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has decided to leave aside for the time being discussions on th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So that's why it is very important for people like me from the UN to count on the work of the civil society
who are dealing with th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hat's why I am concerned about what's happening with this decision from the government. 퀸타나 보고관은 이어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관여 정책을 펼치면서 북한 내 인권 문제를 뒤로 미뤄왔다고 말했습니다. In my discussions with the government, they have been very clear that it's not the time to discuss human rights in North Korea. We need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and we, the United Nations, we have to work together to guarantee the rights of the civil society. 또 대북전단이나 쌀 살포가 통일 정책을 저해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선 한국 국회 내에서 논의를 거쳐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풍선을 이용한 대북 정보 전달의 효율성 여부는 인권단체들의 풍선 보낼 권리와는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ll this controversy and conflict with regards to the balloons and the leaflets and what's happening in South Korea, what it is actually show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nce again is the almost complete lack of access that North Koreans have in their country to outside information. 퀸타나 보고관은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은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희생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보호를 받아 마땅하지 또다시 희생자가 돼서는 안 된다며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시민 단체들을 존중하고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한편 한국통일부는 대북 민간단체들 압박 움직임에 대한 퀸타나 보고관의 이런 해명 요구에 대해 유엔 측에 한국 정부의 입장을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의 여상기 대변인은 22일 기자 설명회에서 유엔 측으로부터 면담 요청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표현의 자유나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이 중요한 가치임은 분명하지만 접경지역 주민 등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등 25개 대북 인권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통일부가 일방적으로 엄포한 사무검사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통일부가 등록단체 중 북한 인권과 탈북민 정착지원단체만 골라 사무검사를 시행하겠다는 건 차별이자 탄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일종의 블랙리스트를 둔 것과 같다면서 통일부는 부당한 표적 사무검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간 대북 정책 조율 기구인 미얀 워킹그룹은 유용하고 필요한 정책 협의 기제라고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정세균 한국 국무총리는 연내 미북 정상회담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한국 국회 대정부 질문에 참석한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은 미국과 한국 사이에 대북 정책 조율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미한 워킹그룹에 대해 없으면 새로 만들어야 할 정도로 유용한 양국의 정책 협의 기제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미한 워킹그룹은 정책 협의체로 제재 면제 기구가 아니라면서 포괄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제재 문제도 논의하고 있지만 사안마다 미국의 승낙을 받는다는 것은 오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워킹그룹 논의를 통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면제 처리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었다며 긍정적 기능을 강조했습니다. 사실은 한미 간에 한 번 걸름으로 해서 그 안보리 제재에 갔을 때는 신속하게 일이 처리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이 막상 미국과 대화를 하는 외교부에는 평가는 그렇습니다. 제재 문제를 가지고 미 측과 이 워킹그룹을 통해서 얘기했던 12건에 대해서는 미국이 반대를 하질 않았습니다. 미한 워킹그룹에 대한 한국 여권 일각의 비판적 견해들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진전이 안 되는 상황에서 워킹그룹에 대한 불만과 비판의 소리가 있다는 점을 한국 정부는 물론 미국 측도 잘 알고 있다면서 운영의 묘를 더 살리는 방안을 미국 측과 조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이어 비핵화 협상 전망과 관련해 최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방한한 자리에서 미국은 실질적 진전을 원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도 북핵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중국은 남북 협력을 위한 한국 측의 노력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한국 국무총리는 연내 미북 정상회담 성사는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쉽게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미국의 선거도 있고 또 아직 양측이 지난번에 싱가포르 이후에 하노이 정상회담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연내에 북미 회담이 성사될지에 대해서는 예단치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등 도발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도 여러 국제 정세를 살펴볼 것이고 도발 방지를 위해 한국과 미국이 상당 기간 노력해왔다면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올해 상반기 중국의 공식적인 대북 유류 반입량이 지난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북중 간의 무역액도 7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에 따른 국경 봉쇄와 북한 정권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여파란 지적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6월 한 달 북한에 약 1,006톤의 정제유를 공급해 지난 6개월간 총 2,820톤의 정제유를 북한에 반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정제유 대북 반입량 7,602톤의 약 37%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하는 러시아도 5월까지 총 11,481톤을 반입했다고 보고해 지난해 같은 기간 약 22,000톤에 비해 절반 정도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한편 중국 수출입 통관 업무를 총괄하는 해관청소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북한의 대중 수입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 줄어든 2억 9,5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수출량도 81% 감소한 1,800만 달러로 나타나 무역량이 급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의 올해 산림 면적이 10년 전보다 약 21만 헥타르 감소했으며 지난 30년간 줄곧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가 밝혔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21일 공개한 세계 산림자원 평가 2020 보고서에서 올해 북한의 산림 면적은 603만 헥타르로 지난 2010년 624만 2천 헥타르보다 약 21만 헥타르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FAO가 조사를 시작한 지난 1990년 691만 헥타르를 기록한 이래 줄곧 산림 면적이 감소하고 있다며 급격한 산림 황폐화를 지적했습니다. 전체 국토 면적의 약 73%가 산림인 북한은 산림병 해충 피해에 대한 대처 방안 미흡과 산불 등으로 산림 황폐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해 왔습니다. 북한은 앞서 영국의 위기관리 전문기업이 발표한 세계 산림 황폐화 지수에서 전 세계 180개 나라 가운데 나이지리아와 인도네시아에 이어서 산림 황폐화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